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집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오늘은 조경 기능사의 연봉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조경 기능사가 과연 쓸모 있을까 영상부터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조경 기능사를 여러 번 언급했었죠. 하지만 이 자격증을 따서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우리가 얼마를 받고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취업 전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취업하게 될까라는 거는 알아야 되니까요. 조경 식재 및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업체, 그리고 공원과 학교 아파트 단지 등의 조경 부지를 관리하는 이제 관리 부서 등, 혹은 정원수나 이런 여러 가지 나무를 키우는 업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바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조경기능사 자격증 개요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일용직까지는 아니지만 일용직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혹은 계약직 비중도 높고요. 정규직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조경 공사는 이제 건축물이 어느 정도 완공된 실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 2년 이렇게 해서 후공정으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회복된 시점보다 1, 2년 정도 늦게 나타난다. 이게 지금 무서운 점인 게, 건설 경기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고 나서도 1, 2년인데 아직 회복도 안 되고 침체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취업이 조금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밑에 인력 수요는 이제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이제 띄어쓰기 되어 있는 거는 붙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자연의 파괴 및 대기오염, 수질 오염 등 이제 각종 공해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돼서 장기적으로 인력 수요는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건설 경기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합격률 같은 경우는 조경 기능사가 이제 합격률이 점점 51%, 1차가 필기고 2차가 실기죠. 그 다음에 2차는 87%로 다소 이 정도면 양호한 합격률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이제 합격률이 그렇게 낮지 않고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도 보인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경 기능사의 활용도입니다. 취업 우대 요인인데, 여기 우대 법령이니 조문 내용이니 활용 내용이 있는데, 그냥 제가 간략하게 옆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있는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설 기술인의 범위, 우리가 제 영상 중에 건설 기술자 관리하는 등급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특수 임무, 조경 관련 특수 임무 수당 지급에 이제 근거가 된다. 그리고 내 경력을 올바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 가산 대상, 가상점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죠. 그런 정도. 취업 승인 요건, 조경 관련돼서 공직자를 뽑았을 때 이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승인된다 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 기준도 마찬가지로 연구 요원이 되기 위한 자격 기준인데, 이거는 사실 거의 기능사로는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사 정도도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기능사로는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산림 경영 지도원이라고 해서 산림조합 직원 같은 개념인데, 요거의 자격 기준이 된다. 노임 단가 계산, 조경 기능사의 품값이 있죠. 그 농업이 품값에 내가 하루에 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당을 받게 됐을 때 그 단가를 계산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당연히 동종 직무에 대한 경쟁력을 자격증으로서 확보하게 되고, 어떤 특정 기준에 따라서는 이제 채용 시험을 특전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취업할 수 있을까인데, 그래서 계획 및 설계, 시공, 관리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나 계획은 기능사를 자격증으로 거의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자격증이 있어도 공무나 입찰 같은 데에 거의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설계 도서에 이름을 올리는 용으로도 잘 사용할 수 없고 해서 거의 인정을 잘 안 해준다. 그러니까 당연히 급여도 낮게 받을 수밖에 없고 기능사 유무에 따른 급여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비전공자 기능사보다 오히려 전공자, 그러니까 조경과 나온 전공자가 더 포텐이 높다라는 거고요. 직급은 청년의 경우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고 사실 여기 무경력 고령자의 채용이 매우 낮음이라 되어 있지만 거의 그냥 불가능이라고 되고 40대만 돼도 어렵습니다. 사실 30대만 돼도 솔직히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지는 않아요. 게다가 뭐 비전공자인데 30대가 넘고 40대다 그럼 그것도 취업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우 비추천입니다. 왜냐면 조경 기능사를 딸라는 분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뭐 5060, 뭐 4060, 뭐 4050 이 세대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으로 넘어갈게요. 기능사를 자격증으로 인식은 합니다. 유무에 따른 급여 차이가 현장의 경우에는 소폭이 있으나 공무나 이런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비전공자 기능사보다 당연히 전공자가 더 실무, 그러니까 공무 분야에서는 더 환영받고요. 현장의 경우는 뭐 크게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몸을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의 현장 체험 매우 어렵고요. 직급은 뭐 주임 기사로 현장에서 시작하게 되고 사무직은 중장년은 솔직히 잘 안 뽑습니다. 경력이 없는 기준 하에서는. 그래서 청년의 경우 뭐 사원으로 입사하게 된다. 다 무경력자 기준이에요. 이거 전부 다 무경력자 입장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무난하다라는 거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높은 급여,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게 더 무난합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은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실 젊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잘 안 오기 때문에 40대에서 50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좀 젊은 편에 속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시공은 이제 육체 노동 강도가 좀 세기 때문에 이제 60대나 이런 분들은 뽑히더라도 조금 벅찰 수 있다. 다음은 관리. 기능사를 자격증으로 아예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써놓는 경우가 많죠. 기능사가 필요하다고. 당연히 그러니까 급여 차이가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 강도도 낮고 진입장벽도 낮기 때문에 급여가 낮거나 보통 정도를 받게 되십니다. 비전공자 기능사보다는 전공자가 더 우대를 받으나 이거는 사무직에 한해서고 현장의 경우는 거의 동급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청년은 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주임이나 기사는 중장년과 청년이 현장으로 입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현장 기준으로 무경력 고령 채용자는 높습니다. 왜냐면 돈도 적게 주고 사실 좀 일도 무난하기 때문에 이제 고령층이 좀 더 잘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임금이 낮은데 왜 선호하나요? 왜냐면 요쪽은 허들이 좀 있어요. 시공은 좀 몸도 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일을 좀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이도 좀 봅니다. 하지만 관리는 진입장벽이 낮고 뽑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령층이 많이 옵니다. 페이가 낮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와서 나이가 있어도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60대 이상은 취업이 어렵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성은 현장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뭐 출장 가고 같이 자고, 그러니까 여간에서 자면서 다음날 바로 출근해야 되는데 여성이 뭐 같이 잡으려면 또 방도 따로 잡아야 되고 매우 불편하고, 또한 체력도 딸리기 때문에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땐 어렵다. 결론적으로는 중장년층에게는 조경 관리를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청년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가 계획 설계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바로 조경 기사를 시험을 보세요. 산업기사보다도 바로 기사로 시험을 보세요. 그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냥 바로 시공도 마찬가지고 기사 시험을 보세요. 관리라고 할지라도 그냥 기사 시험을 보세요. 그게 훨씬 젊은 사람한테는 유리합니다. 조경 기능사의 실황, 이제 커뮤니티의 반응들을 모았는데요.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싶으면 기능사보다 기사 자격증을 따라. 이건 거의 설계 얘기고요. 여기 도시절경 설계 14년차 하신 분의 얘기입니다. CAD라고 이제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셨고, 공무 부분으로 하면 공무라는 거는 뭐 입찰이나 여러 가지 사무 업무, 그러니까 조경 관련된 업무인데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게 기본이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초에 고령층에 대한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자, 이제 또 다른 거 예시 들어볼게요. 50대 이상 중장년은 재취업과 창업에 유리한 자격증으로 몰렸다. 그래서 1위가 지금 지게차 운전 기능사다. 지게차는 그냥 바로 따면 지게차를 몰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바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조경 기능사가
지게차 운전 기능사 못지않게 높거든요. 하지만 재취업은 뭐 관리 분야 쉬울지 몰라도 창업도 매우 혼자서는 사실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조경 문해안이 창업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취업도 사실 한정돼 있고, 좀 더 나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좀 제약도 있기 때문에 지게차 운전 기능사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만,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가십거리 긁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조경 기능사는 어떤 걸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운전 바로 해버리면 되는 그런 거와 달리 그런 기술을 바로 딱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은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 같은데 지식인에서 참고한 건데, 누가 물어봤어요. 질문자가 조경 기능사 따면 취업이 될까요? 나이는 뭐 한 40대 중반 정도였는데, 여기 답변자가 조경 기능사 한 개 있다고 취업이 힘들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팩트고요. 자, 이제 현장입니다. 현장 소장, 당연히 기능사 출신 현장 소장은 매우 적습니다. 뭐 대부분 기사는 있고 대부분 전공자가 많죠. 후배가 재취업이 안 되면 조경 쪽으로 오셔서 같이 일해보자고 했다. 그리고 조경 기능사를 취득하면 조경원, 한마디로 잡부입니다. 일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잔디도 심고 뭐 하고 호수하고 그냥 시공 분야나 어떤 거나 하지만 요거는 관리 분야 같네요. 그래서 아파트 조경으로 나무 주고 뭐 수목 조사, 그러니까 뭐 이 나무가 뭐다 하고 조사하는 것들, 뭐 잔디 심는 거 뭐 관리에서도 간단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관수하는 것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일은 안 하고 할 만한 선에서 일을 했다라는 게 이제 관리 분야는 좀 일이 널널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느낀 거는 60대 이상도 보다도 젊은 사람을 선호한다. 근데 40, 50대는 그나마 젊은 편이기 때문에 도전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또 많아도 이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슬픈 현실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오히려 많으시면 차라리 나무이사 같은 자격증으로 확실히 밸류업을 하는 게 관리 쪽이 그나마 연령의 제한이 적기 때문에 그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경 기능사를 취득하게 되고, 그래서 도대체 돈을 얼마 받을 수 있는데 라고 많이 궁금하시겠죠. 어디에 취업하게 될까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다른데, 평균 연봉이 세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공자가 아니라 비전공자로 그냥 깡으로 들어갔을 때는 전부 다 이 앞라인을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전공자고 뭐 내설 만한 포트폴리오가 좀 있다, 그럼 이 뒷라인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현장직이다 라고 하면 설계는 현장직이 아니니까 빼고, 시공과 관리에서 요 사이에 중간급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2600에서 3300 혹은 2500에서 3000 사이에 중간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갑니다만, 뭐 현장과 이제 사무직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사무직이 더 높은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회사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보통 현장이 더 높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경 기능사 이제 채용 공고를 마지막으로 보고 끝낼 건데요. 조경 기능사 모집한다고 돼 있네요. 월급 220에서 250만 원 정도 준다고 돼 있고, 조경 현장직 단기 근로자 계약직 1급 15만 원 준대요. 그리고 조경 현장직 채용 조경원, 그러니까 잡부로 구하겠다라는 건데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라서 요거는 아무래도 좀 현장 기술이 있는 사람을 필요한 것 같아요. 조경 시공 직원을 구한다. 3,500에서 5,000, 이건 좀 급여가 세죠. 그러면 기사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기사 자격증이 있어도 이 정도면은 좀 경력이나 기술을 있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올해 지금 8월이나 뭐 9월에 마감되는 최신 채용 공고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이렇게 여러분이 봉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 라고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이 조경 기능사를 취득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받게 될지에 대한 감을 간략하게나마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